여러분, 식초하면 그냥 김치 담글 때, 피클 담글 때, 혹은 생선 비린내 잡을 때만 쓰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끝까지 들으시면 식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잘못 먹으면 치아와 위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제대로만 먹으면 당뇨를 잡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피로를 싹 풀어주며 뱃살까지 줄여주는 기적 같은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식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당뇨와 혈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만 넣어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나도 이제 식초를 약처럼 챙겨야겠구나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식초를 드시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위를 망치고 치아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 걱정 정말 많으시죠? 50대, 60대가 되면 병원 갈 때마다 피검사에서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나 덜 올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 당으로 변하는 걸 천천히 해주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식사 전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드시는 습관만 가져도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걱정하시던 한 60대 어르신도 매일 저녁 식초 물을 챙겨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10대에서 90대로 내려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되면 녹슬고 찌꺼기가 쌓이듯이 우리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끼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초가 혈액을 조금 더 맑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아침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애플사이더 비니거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단순히 살 빼기뿐 아니라 혈관 청소 효과를 보고 시작한 겁니다.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도 식초 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나이 들면 살이 왜 이렇게 잘 찌고 잘 안 빠질까요? 젊을 땐 하루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줄여도 뱃살은 그대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초는 소화 과정에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일본에서 성인 175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지방이 줄고 체중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고민하는 뱃살, 내장 지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드실 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시거나 반찬을 무칠 때 식초를 넣어주시면 과식이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몸이 쉽게 피곤하지라는 말 자주 하시죠? 그 이유는 젖당 같은 피로 물질이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초 속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더위 먹었을 때 식초를 탄 물을 마셨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일 하던 어르신들이 여름에 힘들 때 식초 한 숟가락 넣은 보리차를 마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전통 피로의 복제였던 셈입니다.
요즘도 저녁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질 때 식초 물 한 잔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화 촉진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시죠? 식초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 요리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단백질 분해가 잘 돼서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옛날부터 생선 조림이나 고기 조림에 식초를 넣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건강 효과까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절대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치아의 에나멜을 녹이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액 식초를 장기간 드신 분이 치아가 약해져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보통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속쓰림을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량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루에 두세 스푼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저칼륨 혈증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값싼 합성 식초부터 천연 발효 식초까지 다양한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합성 식초는 그냥 빙초산에 물을 섞어서 만든 인공 제품이라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천연 발효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아미노산, 유기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등이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혈당과 다이어트에 좋고, 현미식초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좋고, 포도식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와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식초 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과 혈압을 잡는 데 도움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면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고기 요리에 넣으면 소화가 잘 되고 생선 비린내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또 설거지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세균 제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변화합니다. 예전엔 그냥 삼겹살 한 접시 먹어도 소화 잘 되던 분들이 지금은 속이 더부룩하고 체해서 고생하죠.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운동하시고 식습관 관리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운동은 하기도 힘들고 식습관 관리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식초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72세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약은 안 드시고 있었는데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발이 저려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매 끼니 전 식초 물을 습관처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딱 이 정도였죠. 처음에는 시큼해서 적응이 안 됐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밥 먹고 난 뒤에 졸음이 덜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도 내려갔고 무엇보다 당뇨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이모 여사님은 늘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셨는데 알고 보니 피로물질인 젖단이 몸에 잘 쌓이는 체질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식초물을 저녁마다 마시기 시작했어요. 보리차에 식초 한 스푼 넣어 드셨는데 몇 주 지나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다리도 한결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식초 속 아미노산이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풀어준 효과입니다. 여러분, 식초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이나 혈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늘 고민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뱃살, 피로, 소화불량, 심지어 무릎 통증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중이 줄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식초 물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겁니다. 이때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함께 곁들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추 겉절이를 할 때도 식초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피클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리 비법으로 활용하기입니다. 고기를 조릴 때 식초를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생선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생선조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넣던 이유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합성 식초는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과, 현미, 포도 같은 발효 식초를 고르시고 가능하다면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마트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라벨을 보시고 발효라고 적혀 있나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치아 건강을 지키려면 식초 물을 드신 뒤에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군 뒤 30분 정도 지나서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가 산성이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치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치과 의사들이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식초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우리 몸의 혈당, 혈관, 피로, 소화, 체중 관리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천연약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효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냥 주방 구석에만 두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식초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이와 치아를 망치지만 물에 타서 하루 두세 스푼만 드시면 혈당을 잡고 혈관을 청소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뱃살까지 줄여주는 기적 같은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성 식초 말고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병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로 수명을 10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병원에 덜 가시도록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밀들 알려드리겠습니다.